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 모르겠네. XT50. XT50 구매 영상과 한 달 사용기를 올렸었는데 좋아요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네. 지금 파도 소리는 제가 여름이다 보니까 좀 시원한 느낌을 가지려고 한번 틀어봤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하다 보니까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귀에는 지금 파도 소리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지금 아마 에어컨 소리랑 같이 들려서 좀 섞여서 들릴 텐데 파도 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달아주셨던데 저는 질문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답변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답변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구나 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파도 소리 너무 커가지고 조금 줄일게요. 저는 사실 카메라를 소니 카메라, 캐논도 써보긴 했습니다. 후지필름, 콘도 아주 옛날에 DSLR 써보기도 했었고, 라이카 너무 비싸지. 라이카 CL은 제가 한번 때 한창 이제 일본 불매운동 했을 때 사서 갖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후지필름을 좋아합니다. 필름 제가 이전에도 소개했다시피 XT50 전에는 X2퍼를 많이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XT50을 구매하게 돼서 XT50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후지필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색감이 좋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 좋고 제가 스트릿 포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XT50을 스트릿 포토로 찍을 때는 XT50에 XF 27mm 작고 귀엽게 생겼는데 크롭 바디로 27mm 카메라가 이제 크롭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풀 프레임 바디가 있는데 이제 크롭 같은 경우는 미리수에다가 곱하기 보통 2분의 1을 해줘서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3인 거죠. 1과 2분의 1이니까 27mm 같은 경우는 27에 2분의 1이 대략 13이라고 하면은 40mm 정도 되겠죠. 풀 프레임에서는 40mm 정도. 어떻게 보면은 표준 줌일 수도 있지만 약간 광각의 느낌이 조금 있는 XF 27mm는 스트릿도 그렇고 약간 여행 갈 때 굉장히 갖고 다니기 좋은 카메라와 렌즈의 조합이다. 왜냐면 되게 가볍고 한 손으로 들 수 있잖아요. 한 손으로 굉장히 쉽게 들 수 있고 한 손으로 찍을 수도 있고 오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 수납하기에 굉장히 좋다. 저는 1박 2일로 제주도를 갈 때도 많은데 그때 이제 가방에 넣고서 갖고 다니기 좋다. 그리고 자전거 탈 때도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서 찍을 수 있다. 산에 갈 때 등산할 때 카메라 무거우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곤돌라 타거나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곤돌라를 타거나 그러면 괜찮지만 걸어서 올라가려면은 카메라가 장비가 무거우면 굉장히 힘들다. 근데 요거는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 영상 찍을 때도 XT50 같은 경우는 흔들림 보정이 잘 돼 있어서 짧은 영상을 찍기에도 좋다. 그리고 그 외관도 굉장히 예쁘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도 기분이 좋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상을 많이 찍으면은 배터리가 굉장히 소모가 빨리 됩니다. 배터리를 한두 개 더 챙기거나 아니면은 충전할 수 있죠. C타입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은 C타입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중간중간 충전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습니다. X2포 같은 경우는 제가 인더스타 2라는 소련제 레이카를 어떻게 보면은 모델로 해서 만든 이거는 일단 39M인데 어댑터를 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운트라는 게 있는데 마운트가 이제 렌즈마다 마운트가 다 달라요. 놀랍죠? 그러니까 소니 카메라 마운트 다르고 레이카 마운트 다르고 후지필름 종류별로 마운트가 달라요. 마운트가 뭐냐? 요 렌즈를 교환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요새는. 그래서 렌즈랑 교환하는 그곳을 이제 마운트라고 하는데 그 회사마다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만약에 브랜드를 바꾸게 되면은 카메라 렌즈까지 다 바꿔야 되는, 왜냐면은 렌즈가 안 맞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옛날에 쓰던 필름 렌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댑터를 끼면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M 시리즈, 그러니까 라이카 M 시리즈 렌즈들이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어댑터를 달면은 후지필름에 쓸 수도 있고 소니도 쓸 수도 있고, 이 M39는 또 M39라는 그 렌즈 군들이 있는데 거기랑 이 후지필름의 X 마운트에 맞는 그 어댑터를 끼면은 사용할 수 있는, 심플하게 그냥 옛날 뭐 라이카 렌즈를 여기랑 만날 수 있게, 장착할 수 있게 중간에 뭐 끼워주는 보조 기구다. 그걸 사용해서 인더스타 2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0mm니까 75mm,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줌이 된 렌즈죠. 조리가 3.5고요. 어차피 이제 후지필름은 필름 느낌을 내기 위해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인더스타 2도 굉장히 오래된 렌즈다 보니까 오히려 좋다. 오히려 선명하진 않지만 오히려 필름 느낌이 더 잘 난다. 그리고 75mm니까 어느 정도 줌이 돼서 옆에 지저분한 그런 가장자리도 알아서 크롭이 된다. 멀리서도 찍을 수 있고, 필름 카메라인 줄 아니까 큰 거부감이 없다. 작은데 게다가 이쁘고 포토에 굉장히 최적화된 카메라와 렌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으로는 인더스타 2 말고 요거의 실제 모델인 M39 렌즈를 사고 싶다. 한국에서는 아직 스트릿포토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스트릿포트라는 거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사진 예술 중에 한 형태이고, 물론 이게 찍히시는 분들은 그냥 갑자기 가다가 그냥 대놓고 찍어버리면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겠지만, 스트릿포토의 정신 자체는 그 시대를 한번 자연스럽게 꾸미지 않고 찍어본다,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뉴욕 같은 데는 굉장히 제가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사진의 한 예술의 형태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트릿포토가 찍을 때 한국에서는 얼굴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인지 나오고 그거를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은 법에 접촉이 되잖아요. 불법이 되잖아요. 초상권 때문에. 근데 뉴욕 같은 경우에서는 스트릿포토는 찍어도 되나 상대방이 거부했을 때는 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토그래퍼한테 좀 더 권한을 주는 경우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울레이터, 카르티에 브레송도 그렇고 스트릿 포토그래퍼였다고 볼 수 있죠. 사진관 가서 찍으면은 다 꾸미고 와서, 뭐 꾸미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꾸미고 와서 어떤 정형화된 곳에서 찍는 거잖아요. 근데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때 찍으면은 그 시대를 보존하고 그 시대를 기록하는 그런 사진이 될 수 있는 거죠. 라이카 렌즈들도 많이 사고 싶은데 비싸다. 라이카 렌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라이카 렌즈가 거의 카메라 값입니다. 네, 싸야 350. 네, 싸야 350. 한 1000만원 줘야 되고요. 뭐 차값입니다. 네, 뭐 집 팔아야 돼요. 네, 집 팔아야 네, 렌즈들을 살 수 있고, 카메라도 라이카 CL은 그나마 싼 편인데, 뭐 라이카 CL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ST50 관련된 영상을 2번째까지 올리고 댓글을 보고 댓글 달면서 내가 사진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댓글을 제가 달면서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후지필름에 또 소소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여러가지 카메라들이 있지만 다른 카메라들은 워낙 좋은 설명해주는 유저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소소하게 후지필름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지필름과 뭐 다른 카메라들도 가끔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옹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저 야옹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지금 거의 12시가 다 돼가가지고 좀 정리 좀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라이카 CL과 후지필름을 한번 비교해서 스트릿 포토를 찍을 때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